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1월달 중간고사 보셨는데요. 그 중간고사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는 이제 전범위에 걸쳐서 정규 모의고사가 이제 월말고사가 3월달부터 있고요. 1월달, 2월달은 원래는 모의고사가 없었는데 우리 메가랜드에서 1월달에 중간고사, 2월달에 기말고사에서 1, 2월달에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자 해서 중간고사를 이제 1월 말이니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정규는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간고사에는 앞부분 수업했던 내용 가지고 20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육 쪽에서요 문제가 지금 출제가 안 돼 있네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법인의 분사무소까지는 20문제가 핵심 내용으로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지금 단계에 맞도록 살짝 이제 좀 쉬운 스타일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1번은 이제 법 제정의 목적이지요. 우리 총칙 부분에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정전 업권유 그랬네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행하는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 높이고 정전 업권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정전업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전문성 제고 정에서 전문성 정전은 있다 없다 업권유 정전 그 다음에 업권유 중개업 무건유가 아니라 업권유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정답 1번 됩니다. 서비스 문제 1번 맞추세요. 그런 말이죠. 정전 업권유 정답 1번. 자, 그럼 2번 갑니다. 용어 정의 제2조죠.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지요. 용어의 정의 중개업, 그 다음에 개공, 다음에 소공, 보조원, 그냥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 시험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X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죠. 그래서 개공인데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X. 자, 2번 보존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좋아요. 개공에 소속되었다. 괜찮아요. 중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X가 되겠습니다. 보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 보조자지요. 중개 업무 수행한다. X. 자, 3번.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 거래에 따라서 매매 임대차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X죠. 매매에 의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부동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과 같은 여러 가지 권리들의 득실을 병행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개는 곧 알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업으로 한다 하게 되면 중개업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업으로 한다 하면 X가 됩니다. 자, 4번. 중개업이라 하면 세 가지 요건, 다른 사람의 의리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보수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라는 거. 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면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X 포함한다 하셔야 되겠죠. 자격증 있는 상무, 전무, 이사도 소공에 포함이 되니까 중개업무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외한다. X. 또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수행한다. 그 말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나이스. 자, 3번 문제 갑니다. 중개업, 중개행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2조 1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밖의 권리는 저당과 같은 그러한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오, 저당권도
부동산에 관한 담보 물건이니까 중개 대상 해당이 된다는 거, 그죠? 다만 동산 질권, 동산에 관한 담보 물건인 동산 질권은 중개 대상이 되지가 않을 겁니다. 부동산 담보 저당권도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자, 2번. 유치권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거죠, 그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 점유, 유치하고 인도를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민법 320조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유치권의 성립 자체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의 수반에서 이전은 가능하죠. 이전이 될 때는 중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맞는 말. 그래서 유치권이 나왔을 때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안 되는데 거래를 통한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 구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 행위의 성격이요. 중개는 알선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 알선의 성격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 오케이, 맞는 말이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그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자, 4번. 중개 행위냐 아니냐. 이 판단은 누가 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죠. 판사가. 그래서요, 중개 행위 해당 여부를 진정으로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된다. 이게 X가 되겠죠. 중개는 이다 아니다 판사가 하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객관적 판단,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이지 개공의가 주장할 바가 아니다는 거죠. 판례입니다. 그렇죠. 판례.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중개 행위에는 양쪽으로부터 쌍방 의뢰, 매도 의뢰, 매수 의뢰, 양쪽 다 의뢰 받아서 단독 중개하는 거 당연히 중개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가 한쪽만 의뢰 받아서 다른 한쪽 의뢰 받은 다른 개공의하고 공동 중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 의뢰에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X가 되겠네요. 자, 용어 정의에서 아까 2번 문제처럼 용어 정의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처럼 중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그 다음에 중개업,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데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되고 무등록 중개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 중개하고 중개업은 서로 다르다는 거, 또 중개는 쌍방 중개뿐만 아니라 한쪽만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되고, 중개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 여부는 판사가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중개 대상물인데요. 오로지 우리 개공만이 직업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중개 대상물. 토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명인방무 갖춘 수복이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알선도 가능했을 때 최종적인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거. 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에 동산질권, 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X. 자, 그리고 거래 자체는 이게 특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 같으면 번지수가 있어야 돼요. 번지수. 그 번지수가 없는 대토권은 중개대상으로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건물 같으면 집합 건물 때는 동과 호수가 특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받은 분양권, 동호수가 선정된 거 중개대상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도 동호수가 선정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데, 동호수가 선정되지 않은, 그렇죠? 청약 통장 입주권, 청약 통장 상태에서는 동호수 없단 말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죠?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니은에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어요. 청약 통장 가지고 청약에서 당첨이 되어서 100일동 100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분양권이 되고, 동호수가 선정되어 있으니까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자, 디귿의 세차장 구조물은 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벽이 없다.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주된 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건물인데 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리얼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죠? 그 저당권이 금전 소대차 돈을 빌렸으니까 돈 갚는다 해서 부수해서 아파트가 저당으로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수반해서 담보 물건이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저당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중개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온하고 리얼이 중개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개. 5번 문제.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라. 선박 X. 우리들은 다 육군들이란 말이에요. 육군. 토지, 건물, 임목, 광업, 공장, 재단, 명인, 방법. 육군들인데 선박, 해군, X. 재단 중에서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 꺾어진 기업, 중개대상이 될 거고, 상표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상표권 X. 자, 임목법에 따라서 보존 등기한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중개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리얼.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되겠는데요. 정답은 3번 될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 오케이, 됐어요. 자, 6번 문제. 이제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뭐 한 문제가, 출제가 꼬박꼬박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응시 자격인데요. 응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딱 2사람, 1명이 자격이 취득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오, 맞는 말. 자, 2번. 또 1명이 시험 못 보는데, 부정행위입니다. 다음에 시험 무효 처분되고, 시행일이 아니라 무효 처분된 처분일로부터 10년이 아니고 5년이죠. 5년. 부정행위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하게 되면 X죠. 점수 받으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돼요. 자, 3번. 둘 빼고는 다 시험 보니까요. 미성년자 공인중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시험은 누가 시행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 시행은 시도지사.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자격증 관리 누가 합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2번이 틀렸네요. 정답 2번. 자, 7번 문제.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 자격증 양도돼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양도돼야 하면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누가 취소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죠? 옳은 걸 쳐세요. 시험 문제입니까? 1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 서울에서 시험 봐서 자격증을 받았어요.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했네요. 자, 사무소를 서울에다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라도 다 둘 수 있단 말이죠. 사무소를 강원도에다 뒀었죠. 강원도 태백시에다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소 관할 강원도의사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합니다.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자격증 재교부, 재발급, 그죠? 전부 다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 준자가 취소하고 준자가 뺏어가고 준자가 정리할 수 있고 준자가 재발급, 재교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취소 처분을 사무소 관할 강원도의사가 행한다 하면 X죠.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중요했고요. 자, 2번. 자격증이 없는 자는 부동산유서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 대표라는 이 2글자는 공인중개사 5글자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해버리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오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사 명칭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라는 명칭을 유사 명칭인데 자격증 없는 자가 사용을 합니다. 이거 처벌되는 거예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해당한다. 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격증 없는 자가
대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유사명시를 썼다 해서 처벌되지요. 어떻게 처벌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겁니다.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제절하여금 자기 명의로 업무하도록 했더라도, 자, 명의자가 자격증이 없는 자로 하여금 내가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내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해라. 알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무자격자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처벌됩니다. 자격 취소 플러스 1년 1천.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양도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 틀린 말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대장 나오면 중개법의 대장은 다 무슨 대장? 전자대장. 중개법의 대장 다 전자대장.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 교부대장도 전자대장.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등록대장도 전자대장.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도 전자대장. 중개법의 대장 나오면 다 전자대장. 오케이. 예. 오케이. 맞는 말이죠? 전자적인 처리로 작성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지문은 해서는 아니 된다 했으니까 4번 틀렸네요. 그죠? 내용은 맞는 지문인데, 끝에 가서 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X가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5번. 시도의사, 합격자 결정 나고 2달 아니라 1달이죠. 1개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 2번. 8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소속이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임의기간 둘 수 있다는 거. 손자 보육 정책에 대해서, 그죠?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당되는 관청은 그 심의 의결에 기속 따라야 될 것이고, 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거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그 차관 포함해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이죠. 7명 이상 10명이 아니라 11명이죠.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여서 재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의결이 되면 해당되는 관청 자격증 시험 시행은 시도에서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심의 의결하는 위원하고 안건 올린 당사자가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공정한 의결이 안 된다, 뭐가 된다? 제척된다는 거. 제척 사유, 당친연대,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안건에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등을 본인이 했다. 그러면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했었다 하게 되면 당이 의결해서 제척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일 것이고, 그래서 틀린 거 2번 X.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수 받으셨나요? 오케이. 자, 9번 문제 갑니다. 등록이에요, 등록. 자격증도 취득하고 실무교육도 받아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겠죠. 1인 1등록주의. 각자가 요건을 가져서 각자가 등록합니다. 공동매일은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개인 자격자, 자격증이 없는 자, 자격증이 없는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맞는 말이고, 장롱면허의 소속인은 당연히 뭐가 된다? 제외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장롱면허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외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고, 또 자격증 가지고 법인을 설립 등기한 자가 아닌 자도 등록할 수가 없다. 법적 구조 이항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변호사 법무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4번. 업무정지 중에도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거 틀렸는데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일을 못하는 결격기간이 됩니다. 결격사유, 결격기간. 그래서 업무정지를 6개월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5달이 남았잖아요. 그 5달 동안은 등록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4번이 X가 됩니다. 자, 5번. 등록하기 전에는 보정을 수령할 필요 없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등록의 절차, 시험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등록의 절차.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나와요. 등록을 신청을 하면 등록은 되는 거예요. 그죠? 며칠 내에 대장 이름이 올라가고 서면 통지까지 됩니까? 7일. 7일 내에 등록하고 이 등록 번호 가지고 보정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무엇을 받는다? 등록증 받는 거예요. 그죠? 등록했다는 증거로서 증을 받습니다. 이거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받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럼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정을 미리 설정할 필요도 없고 설정할 수도 없어요. 등록하고 이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보험 들 수가 있거든요. 자, 5번 질문 다시 봅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보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죠. 설정할 수도 없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등록 먼저 하고 등록한 후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등록한 후에 이 등록 번호 가지고 보정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 4번 X. 자, 맞추셨을까요? 다 맞추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포함제 헷갈리셨나요? 소속인은 무조건 장롱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고. 업무 정지 일하지 마. 정지 동안엔 절대 일을 못해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정시 중에는 등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틀린 거고. 5번이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등록의 절차죠. 등록하기 전에는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보험 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4번 X 맞추셨으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등록에 대한 제재, 서비스 문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중 등록을 2번 했죠? 둘 다 치료됩니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이중이니까 2개. 때리면 하나씩 똑 떨어지죠? 1년 1천. 그래서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5. 자, 이중 소속한 소공입니다. 소공이가 생계형 범죄로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그죠? 양다리 걸쳤죠? 자격 정지 플러스 1년 1천. 5. 보존이 그랬다면 보존은 정지 먹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냥 형벌만 있어요. 1년 1천. 5. 자, 4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부정 등록, 가짜 자격증을 위조해서 부정하게 등록했다. 발각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절등치에다가 형벌은 3년 3천입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자, 5번. 등록 관청부터 등록에 통지를 받았대요. 등록 통지 받았다는 얘기는 등록은 되었다는 얘기고 등록 번호까지 통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개공이 된 거예요. 등록했으니까. 자, 이때 바로 일을 했을 때 무등록으로 처벌된다. OX, X가 됩니다. 무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에 통지까지 받았으니까 이미 등록은 된 것이고 여기에서 개공은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하고 보정 설정했습니다 하고 신고나 통보 들어가면 등록증을 받거든요. 등록증 받아서 벽에 걸고 일을 하시면 되는데 요때 바로 일을 했다면 그죠? 무등록으로 3년 3천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된다 X가 돼요. 다만 바로 일을 했다면 보험을 설정 안 했어요. 보정 설정 안 했죠? 등록증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보정 없이 일을 했으니까 상등치, 등록이 나중에 취소는 될 수 있고요. 등록증 못 받았으니까 벽에 못 걸었겠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에 통지받았다. 등록은 된 거예요. 무등록 아니에요. 바로 일을 했다. 깜빵은 안 갑니다. 3년 3천으로 깜빵은 안 갑니다. 하지만 보험 없이 일했잖아요. 상등치, 등록증 벽에 못 걸고 일을 했죠?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약한 처벌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등록은 아니니까 깜빵 가지는 않는 겁니다. 깜빵 간다 했으니까 5번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다는 거. 나이스. 5번이 틀린 이유는 1, 2, 3, 4가 다 맞아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말의 의미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11번에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등록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법인 등록 요건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면 100% 그죠? 목적이 몇 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위한 목적.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영리회사거나 협동조합규범법상의 조합, 영리조합이어야 됩니다. 사회봉사 목적의 사회적 조합은 제외되는 것이고, 자본금. 자, 그 다음에 대표자, 목자, 대임사. 이렇게 외우셨네요. 대표자, 사장님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문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미성년자 같은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됩니다. 자, 임원 경영진인데 대표자 이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요것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전원, 경영진들 전원이 교육 다 받는데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되지요. 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건물은 등록할 수가 없을 것이고, 준공이 떨어져 있다면 대장이 나온 건물처럼 등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 내용이었어요. 시험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통으로 기준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 문제처럼 응용해서 살짝 돌려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1번 지문요. 무한책임사원 경영진입니다.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을 무한책임사원인 거죠. 이 사원은 절대로 직원이 아니다는 거. 사원의 사자는, 상법상의 사원은 사장님 사자라는 거. 그래서 공동사장님 2명 전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동업회사 한 명 회사래요. 등록됩니까? 등록됩니다. 그죠? 대표자 자격증이 있고,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데, 대표자 빼면 한 명이죠? 자격증이 있대. 둘 다 자격증이 있대. 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대표자가 둘 다 자격증이 있대요. 그럼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등록이 되고, 2번, 중개업에다가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좋은데요. 목적이 14조에 규정된 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매매업은 14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14조는 외워주신 겁니다. 중관상 기분 경경. 중스님의 관상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경경 가볍게 좋아집니다. 중개업에다가 중개업,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타 중개부서는 각종 용역업의 알선, 주택 산가 분양 대행,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하신데, 자, 여기에 매매업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매매업을 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목적이 14조 목적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매매업은요, 33조에서 하지 말라는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금지에 들어가요. 처벌됩니다. 매매업을 하면 1년 1천으로 금지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연히 등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2번은 등록이 안 되고, 3번 대표자 한 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진, 상무, 전무 포함해서 4명이 있대요. 그럼 넷 중에서 한 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래요. 주식회사 자체는 좋은데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4명 있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33% 이상이 되는데 4명 중에는 2명 이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4번. 주식회사는 좋은데 자본금이 1,000만 원 너무 약해요. 약해.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이상 돼야 된단 말이죠. 자, 5번. 가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한 합자회사인데, 합자회사 자체는 괜찮은데요. 가건물은 사무소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도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되는 거 정답 1번이 등록이 되겠네요. 맞추셨나요? 땡큐. 자, 12번 갑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결격 사유 문제예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결격 사유, 13가지 결격 사유. 피피파, 집, 이벌, 쌈, 취소, 3년 정지기간, 사발당 임원 결격.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까지 다 결격이에요. 그렇죠. 자, 1번. 위벌, 공인중개사 위반으로, 이 법 위반으로 벌금을 300만 이상 받았다. 3년간 결격이에요. 이 벌쌈 3년간 결격인데 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 했으니까 아직도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결격이니까. 자, 2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잖아요.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 3번 신용불량자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어요. 결격이 되려면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아야 자 파산자가 되어야지 결격이 됩니다. 단순히 신용이 불량하다.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가 있더라는 거. 자, 4번 미성년자 결격이에요.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법적으로는 성년 의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른으로 안 봐요. 19세 미만이다. 무조건 결격이야.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는 것이고 피성년 후견 게시만 받았다. 피성년 후견이죠. 맛이 같다는 얘기죠. 후견이 붙어져 있어요. 사무소 종사 안 돼요. 왜? 결격이니까 종사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거 정답 3번 신용불량이 됩니다. 신용불량자들은 뭐 신용카드 돌려막다가 돌리고 하다가 안 돌아가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팍 찍어버려요. 판사로부터 재판소, 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그냥 낙인 찍힌 자죠. 판사가 파산 선고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신용불량자는 뭐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용불량자를 다 결격 처리한다면 중개업 등록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용불량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개공의 업무 범위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모든 개공은 법원, 경매, 물건, 권리분서 취득에 알선할 수 있다. 이거 안 되는데 누가 하나가 안 돼요? 부칙개공, 복덕방, 중개인. 부칙개공은 경사지, 경매, 공매, 알선대리가 안 되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말을 못 쓰고 업무 지역에도 제한받는데 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물건만 중요한 것이 원칙. 그렇죠. 그래서 부칙개공은 경매공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 다 할 수 있다면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X. 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나 저 법이나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모두 다 겸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3번 모든 개공인은 중개부서에는 이 사업체를 알선 소개할 수 있다. 자, 중개부서에는 이 사업체, 도배업체, 각종 용역업의 알선 소개. 이것이 14조 업무단 말이죠. 14조는 법인 사업자도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14조 업무로서요. 이것은 모든 개공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4번 모든 개공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분양된 할 수 있다. 주택에 분양된도 몇 조 업무다? 14조 업무죠.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개공이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 14조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데 14조 이외에 다른 것을 했다. 등록 기준을 위반했어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적 등록시 사유 맞습니다. 5번 O. 틀린 것 1번 X.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지금 단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부칙개공인은 경매, 공매, 알선대리 못한다는 거 요거는 아마 다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찍었을 거고 다만 정답은 틀린 걸 찾아라 1번이 나왔는데 3번하고 4번 지문요 요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충분히 연습은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14번 갑니다. 법인인 개공 업무 범위 14조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봤네요. 그죠? 중간상 기분 경경. 아이고, 지겨워라.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업 관리 대행, 상담, 용역의 알선, 주택상가 분양 대행,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알선들이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택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나오는데, 14조 분양 대행은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택지는 분양 대행이 14조에 안 나와요.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업 정보 제공도 14조에 안 나옵니다.
14조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창업 정보가 아니라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경영 정보,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창업 컨설팅은 아니죠. 자, 3번. 각종 중개업의 부서는 용역업은 14조에 안 나옵니다. 14조에서는 기타 용역업에 뭐가 나온다? 알선이 나와, 알선. 그렇죠. 그래서 이사 도배업체를 알선 소개할 수는 있어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자, 분양대행인데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14조 업무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5번 펀드 조성 14조에 안 나옵니다. 좀 어려웠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험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혹시 틀리셨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시험은 이렇게 유사한 표현, 14조 업무하고 유사한 표현. 그러니까 중관상 기분경영 앞글자를 따서 이제 외우기는 외우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뭐 쉽게 나오면 아까처럼 뭐 여기 그렇죠. 펀드 조성 이렇게 아예 관계없는 지문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창업 정보 제공 아예 관계없는 지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1번도 요거요. 분양대행은 맞는데요. 택지 분양대행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양대행은 딱 두 가지 주택하고 상가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대요. 용역업도 시험 계속 나오는데 용역업은 14조 안 나오고 알쓰라는 거. 그래서 유사한 표현들이 나왔을 때 유사하게 틀리고 유사한 점수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에 속지 마시고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대로 14조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정답. 자, 15번 갑니다. 직원 둘을 비교했네요. 그렇죠? 옳은 걸 찾으라. 1번 양자 모두 연수교육 대상이 된다.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가 되려면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님이 되려면 무슨 교육 받아야 됩니까? 보조직 직무 교육 받아야 되고 실무 교육 받은 자는 2년마다 받는 게 무슨 교육이요?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받은 자는 연수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안 받거든요. 그래서 1번 양자 모두 연수 교육 대상이 된다. X. 자, 2번 금지행위 소공인은 금지행위 하지 마세요. 적용이 되어도 보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보조는 금지행위도 된다. OX. X. 보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존이 거짓행위 사기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보존이 투기 조장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둘 다 적용이 됩니다.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존에 적용되지 않는다. X 5탄에 30조가 아니라 33조. 33조. 금지행위로서 33조 1항이겠죠. 1항. 33조 1항입니다. 1항일 때는 그죠? 소공인은 적용된다. 하지만 맞는 말인데 보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X. 소공은 해도 되는 거 보존 해도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29조 2항 비밀 준수 의무. 비밀 준수도 개공 등에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대공에게. 그래서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존에게 다 적용이 돼요. 소공인은 의뢰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보조님은 커피 타다가 의뢰인 비밀을 알게 되면 바로바로 얘기해도 된다. OX, X 적용된다는 거. 결격사유도요. 결격에 해당되면 소공도 못 되고 보존도 못 되는 거예요. 그 직의 양자 모두 종사할 수 없다. 4번은 맞는 말인데요. 오케이. 자, 5번. 양자 모두 개공을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게 모두가 아니라 있잖아요. 실거래가 신고는 소공인은 대행할 수가 있는데 보조님은 실거래가 신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고법 요 이제 1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좀 진도가 아직 안 나갔죠. 우리 11월, 12월 달 기초과정 들으신 분들은 아주 수월하게 풀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결격사유당이 되면 그죠? 소공뿐만 아니라 보조원, 개공 뭐라도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사할 수 없다. 옳은 거 4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점수는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지만 1월 달부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못 보던 지문들 그죠? 이것도 뒤에 가서 나올 거고 요 금지도 뒤에 가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고민은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결격 사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4번을 찍었으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16번 갈게요. 고용인, 직원인데요. 옳고 그른 걸 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되어요. 기업. 보조는 계약서나 설명서 작성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조원님은 커피만 타는 거지요. 단순한 물을 보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선 안 된다. 기억은 이어 개공이가 보존을 해고 잘라버렸어. 열받아 잘랐다면 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10일 내에 종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 X죠. X. 자, 디귿. 법인인 개공의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자격증 있는 자도 소공에 포함된다. 오케이.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소공이라 함은 그죠.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그죠. 가로 닫고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포함되는 거니까 디귿 자격증 있는 상무 전무도 소공에 포함이 돼요. 계약서 쓸 수가 있죠. 중개업무 수행이 된다. 그 말이 됩니다. 자, 리얼.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그를 관한 개공행위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를 봅니다. 모든 행위 해버리면요. 직원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사장님 배가 시원하다. 뭐 이 말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 행위. 직원이 중견마다가 사고 치면 사장님이 사고 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 15조 2항. 이것 때문에 사장님도 그 사고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데 기본 제재 조건이 중개 업무 하다가 사고 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예요. X. 자, 그럼 X 이렇게 돼요. X. 정답은 3번 나오나요? X. X.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 간판 띄어서 패대기 최패리 등록 취소 죽었네요. 간판 철거합니다. 폐업 죽었네요. 간판 철거하는 겁니다. 일시 업무 정지 철거하지 않습니다. 휴업도 일시 휴업이니까 철거하지 않는 거죠. 간판 철거하는 거 띄어서 패대기 간판 패대기 치패리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폐업 또 하나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철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등록 취소 기억하고 디귿 폐업 철거해야 되는 거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사무소 명칭입니다. 옳은 걸 쳤어요. 공인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명칭은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또 법인인 개공이다 하더라도 명칭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다만 부칙개공인은 이 말을 못 쓰니까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 이 말만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개공이가 아닌 자도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 사용했다면 처벌되겠는데요. 1년 1차. 자, 3번 법인의 분사무소 지점에 5개의 광고물 간판이거든요. 지점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분책. 시험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 대표자 하면 X. 자, 4번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X. 간판 꼭 설치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해버리면 자격증까지 따고 사무소 건물까지 다 얻었는데 간판 달 돈이 없어요. 간판 비쌉니다. 그 돈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돼버려요. 그래서 간판을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면 4번 틀립니다. X. 자, 5번 부칙개공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X죠. 사용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썼다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배기와 과태료. 1년 1천하고 나중에 하면 헷갈릴 거예요. 1년 1천이 아니라 이때는 개공이가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 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갑니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 X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정답됩니다. 오케이. 자, 19번 가보실게요. 사무소 설치 이전 틀린 걸 찾아라 그랬고요. 한 개의 사무소만 둬야 된다. 맞아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무소 하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면적 확보 의무가 없어요. 면적은 뭐 1제곱미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쪽 사무소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X가 되고 3번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 며칠이에요? 10일. 이자 돌리면 10 나와요. 그러니까 10일 내에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되고 오케이. 자,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이전 후 그쪽 가서 이전 신고하고 이전 전 관청이 이전 후 관청에다 송부하는 서류, 그죠? 관할구역 밖으로 갔을 때 그 개공이하고 관계되는 서류가 계속 따라다니죠. 어떤 서류가 따라다닙니까? 한 덩어리에 똥들이 계속 따라가고요. 똥이 나오고 있다면 잘라서 다 보내주죠. 그래서 등록대장 등, 등록 신청 서류 등, 최근 1년 행위 한 덩어리 진행 중이면 관련되는 서류 나오는 거 다 잘라서 싹 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전 전에 잘못하고 도망갔잖아요. 관련되는 서류 다 따라가니까 이전 후 관청에 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다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 2번 X. 자, 라스트 20번입니다. 법인 개공입니다. 사무소 얘기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 중에 된다. 지점장은 공인 중에 된다. 오, 분사무소의 설치 요건인데 특수법인하고는 요 책임자 요건은 관계없죠. 그래서 제외하고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온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책보 시주 4가지. 책임자 요건,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얼마, 1억 이상 추가 설정하셔야 되고, 책보, 시, 군, 구별로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1개를 초과할 수 없죠. 시도가 아니라 뭐다? 시, 군, 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고, 책보, 시, 주, 주된 사무소 관할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사무소 관할 안에도 분산 설치할 수 있다. X, 주사무소 관할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구별로 하나씩 두는데, 그렇죠?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교육을 받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미성년자 같은 결격 사유는 없어야 되고 요 책임자 요건이 특수법이랑 관계없을 것이고 보증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점에서도 중개사고 날 수 있으니까 1억 원 이상 추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옳은 거 기억하고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문제 분사무까지만 봤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4주차에 1월 달에 그 이제 명절이 끼어가지고, 그죠? 진도가 아마 3주차까지 나간 그 진도 갖고만 중간고사가 수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월 말에 가면 또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때는 요 뒷부분부터 해서 그 뒤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뒷부분하고, 그죠? 요 뒷부분하고, 신고법하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까지 해서 또, 20문제 정도가 또 나갈 건데요. 기말고사는 분량이 조금 많아요, 범위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수업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반복을 해주시고 그러시면 1월달 시험도 잘 보셨겠지만 2월달 시험도 잘 볼 수 있고요. 그럼 탄력받아서 3월달부터는 전범위 걸쳐서 성적이 다 골고루 다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달에 가시면 그냥 자격증 차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